윤현호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그래도 저희 제품을 선택해 주신 회원님들 그리고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는 뭐 제품을 판다는 그것보다는 좀 가까이 대시고 농가에서 일단은 사용을 하셔서 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는 이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설명회도 좀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옥살산 순증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내용이 옥살산 순증은 1년에 한 번밖에 사용을 못한다. 이유는 소비가 산성화돼서 산란이 중지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잘못된 내용이고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살산 순증의 그 시초는 2000년 초부터 그 외국의 유명한 곤충학자면서 그 양곡을 연구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제 그 산 종류를 사용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게 그 개미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옥살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산 종류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벌에 가장 해가 적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한 게 개미산하고 옥살산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양봉에서 알려져 있는 그거는 그 친환경으로 알려져 있는 거는 개미산하고 옥살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친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옥살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시금치에도 일부 미량이지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특히 뭐 괭이나무 풀이라는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개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산도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 사촌 형들이 그 까만 개미를 잡아서 엉덩이를 그 혀에 대면 시큼한 게 그게 개미산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연에서 채취하기가 힘드니까 화학식으로 만들어서 옥살산도 그렇고 개미산도 그렇고 화공약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제 그 사용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희는 이제 그 옥살산을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그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을 여쭤보면은 비교적 이제 효과를 많이 보고 다른 분들보다는 좀 효과가 낮다, 벌이 괜찮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덧붙여서 말씀을 주시는 게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한 세트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이면 21일이잖아요. 그래서 벌 주기에 맞춰져서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훨씬 더 효과를 보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벌이 산란을 하고 봉개하기 바로 전에 진드기가 그 안에 들어간대요. 가싱이하고. 이제 워낙에 진드기들도 이제 생존 전략 때문에 상당히 약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봉개되기 바로 전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그 13일째 출방되는 날 이제 그 진드기가 이제 같이 이렇게 터져 나오면은 그 안에서 방제 처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뭐 한 마리가 대여섯 마리씩 막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퍼져 나오니까 순식간에 그 벌통안이 진드기 소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제품을 이제 선택을 하셨으니까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옥살산이 친환경인 이유가 괭이나무 속 꽃이나 뭐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고 자연에 존재하면서 진드기 박멸에 다른 특별한 그 벌에 대한 그 독성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유럽에서도 사용을 했고 이제 최근에는 저 국내에서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살산이 진드기를 죽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화학물질인 아미트라제 성분으로 된 그 진드기약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유럽 같은 데서는 이런 약재를 사용을 못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으로 드리면 농약계를 사용을 못하게 이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산성으로 된 유기물을 이제 사용해서 진드기를 구제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산성 종류에는 뭐 초산, 젖산, 구연산 등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벌한테 위험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개미산하고 옥살산을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옥살산은 다른 유기농 약재에 비해서 선택적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유럽, 캐나다, 뉴질랜드의 양분가들은 오랜 경험과 실적을 통해 그 효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미국에서는 그 옥살산 사용을 자제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미국에서조차. 그래서 옥살산은 그 벌의 해는 없고 진드기를 구제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일단 전 세계에서도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옥살산이 진드기를 죽이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 옥살산 흘림 처리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 흘림 처리가 이제 설탕하고 그 옥살산하고 희석을 해서 소비 사이에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많이 이제 국내에서도 사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소비가 산성화돼서 그 옥살산 훈증을 1년밖에 사용을 못한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반박 자료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반박을 드린다면은 옥살산하고 설탕물을 일단 희석을 해서 섞기는 해요. 하지만 소비에 뿌리는 거 하고 옥살산 훈증 처리를 했을 때 그 연기처럼 보이는 게 수증기예요. 김인데 벌통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가는 온도하고 벌통 안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 수증기가 급격하게 식어서 그게 이제 아주 미세한 입자로 벌통 전체를 코팅을 하거든요. 그게 분진이에요. 그렇게 분진으로 이제 코팅을 했다가 자연적으로 이제 통풍 작용이나 아니면 벌 선풍 작용에 의해서 한 열흘 에서 보름 정도 되면 자연 소멸돼 버리거든요. 그거 하고 소비 사이에 진짜 원액이기 때문에 한 2, 3분 정도 있으면은 바로 연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거두시면 되고 호스하고 그 뚜껑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요렇게 달려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물만 한번 흘려주시면은 여기에 붙어있는 그 분진이 싹 씻겨 내려가요, 한 번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돼요. 소독하시고 나면 여기가 하얗게 끼거든요, 다. 여기도 이제 하얀 게 좀 있고. 그것만 하시면 되고, 이제 혹시라도 약이 좀 남았다 싶으면은 식은 상태에서 요것만 잡아 빼시면 요게 웬만해서는 다 묻어 나와요, 약이. 그러면은 요거는 그대로 물 청소를 하시면 되고, 여기 바닥에 붙어 있는 거는 드라이버를 이렇게 긁어서 대충 쏟아버리시면은 다음 사용하시는데 문제 없어요. 931번. 됐어요? 네. 그걸 뭐, 하고, 높이 150에 따볼 거예요? 네네, 150도. 근데 이제 이게, 여기 200도까지 있어요. 근데 200도에 놨다고 해서 내부 온도가 200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센서가 달려있거든요. 특정 지점에. 여기 센서가 달려있는데, 사장님들이 이걸 하시다가, 뭐 다른 일을 하시다가 깜빡 잊고, 전원을 그냥 넣어둔 상태면은, 과열이 돼서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50도가 되면은 자동으로 꺼지게끔 돼 있어요. 전원이. 그러다 식으면은 다시 또 전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네네, 150도에 넣으시면 적당합니다. 아까 그 설명하시는 중에 네. 190도 정도 두면 네. 거기에서 개미산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분해가 되면서. 근데 네. 옥살산 집어넣는데 개미산으로 예. 그게 이제, 그 혹시 그 인터넷이 가능하시면, 저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옥살산을 한번 보시면은, 그, 분해되는 속도가 온도가 190도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분해가 되면서 나오는 성분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산,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데 벌통 안에 들어가서 작용을 하는 거는
그 포름산이라고 개미산이 작용을 하는 거라고 다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옥살산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네. 개미산으로 진딧물 잡고 그러네요.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성분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다른데 옥살산은 분해가 될 때 나오는 게 개미산이 나오는 거고 또 그 개미산 자체는 그냥 개미산 자체잖아요. 그래서 전혀 틀려요. 옥살산 자체는 고체로 돼 있고 개미산은 액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취급상에 사용을 할 적에는 개미산보다는 옥살산이 조금 안전은 한데 다만 기화가 돼서 나올 때는 사람이 흡입을 하면은 상당히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 마스크가 일회용 마스크가 방진 마스크가 이제 들어있기는 한데 이거를 맹신할 거는 아닌데 방독면을 쓰시는 게 좋기는 하죠. 사실은. 그거 개미산이나 네. 옥살산은 몸에 흡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빠져나가질 않아요. 처음에 마시고 해도 괜찮아. 두 번, 세 번 괜찮아. 이게 누적되면은 안 빠져나가서 나중에 이 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방독면을 꼭 쓰셔야 돼요. 맞습니다. 처음에 안 쓰고 그냥 해도 전혀 무관해. 한 1년을 해도 괜찮아. 근데 2년, 3년 계속 그러시면은 이 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걸 누가 책임 안 져주니까 방독면 꼭 쓰셔야 돼요. 업체에서도 그런 얘기는 해줘야 돼. 그냥 마스크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몸에서 회복이 안 돼요. 배출이 안 돼.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저거를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방독면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거 방독면 써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기는 사용하는 것은 연중 아무 때나 쓸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세 번 번. 사용하는 것이, 네. 네. 세 번 주기로 하는 것이 좋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거 쓰고,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일주일 간격으로 3번을 하면은 그게 21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쉬었다가 또 한 세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벌에 해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 옥살산 자체는 내성 자체가 없습니다. 농약처럼 한 종류만 계속 사용하는 그거처럼 그 내성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냐면 아카시아 끝나자마자 바로, 그때는 다른 그 약제를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스트랩제를 넣거나 이러면은 농약 잔류 검사에 문제가 생기는데, 옥살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라 우리가 먹는 꿀에도 아주 미량이지만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 성분이.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라 옥살산 훈증은 그 유밀기 때도 사용이 가능한데 너무 자주 하는 건 안 좋겠죠, 그때는. 그래서 유밀기 때는 일단 아카시아 끝나자마자 바로 한 번, 그때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 같으면은 그 벌 오래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방꿀 끝날 때까지 진디 걱정 별로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진디기가 번성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간이 길면은 그 방꿀 끝나고 나서 벌써 이미 벌통이 절반이 망가진 그런 농가들이 수두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카시아 끝나자마자 바로 한번 처리를 하시면은 그때는 진드기를 개체수를 낮춰주고 일단 어느 정도 잡아내니까, 그리고 번성하는 거를 억제를 해요, 진드기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방꿀 끝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버텨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시기를 그냥 넘기고 아카시아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미 그 벌이 망가진 농가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아카시아 끝나고 네네. 방금 따기 전에 잡풀이라는 게 있거든. 네. 근데 그거 하면은 그때는 영향이 없어요. 예. 꿀에는 영향이 없어요. 3번 정도 해주면 좋아요. 괜찮아요. 그 옥살산 그거 해도 영향이 없어요. 네. 그리고 네. 그 월동 때는 봉구가 젖어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 네. 이걸 하면은 이 봉구가 젖어 있는데 네.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봉구가 지는 벌들은 건강한 벌들이 봉구를 치잖아요. 현찮은 벌들은 그렇게 흩어지는데, 이제
봉구가 저 있으면은 훈증을 하면은 뭉쳐있는 사이에 가운데 있는 애들은 등짝만 묻을 거고 옆에 이제 이렇게 가세 있는 애들은 뭐 등등 묻을 텐데 벌이 습성상 밖에 있는 애들이 항상 밖에 있지는 않잖아요. 서로 교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몸에 묻어 있는 것들을 서로 이제 비비적거리면서 서로가 묻게 돼 있죠. 그렇게 처리가 하면은 봉고져 있을 때 효과가 없다 이제 그러신 분들 계세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근데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서로 그때도 비비-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정도. 근데 이제 그때는 월동 포장 전에는 보통 열흘 간격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봉판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봉판이 없어질 때쯤이잖아요. 그래서 열흘 간격으로 그때는 월동 포장 전에는 열흘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벌이 100군이든 50군이면은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하면 전체가 다 봉판이 없다고는 못 보잖아요. 일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열흘 후에 또 처리를 하면 이 앞전에 열흘 전에 봉판이 남아있던 게 열흘 후에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봉판이 없을 때 한 번씩은 소독이 됐다고 가정을 하도록 그거는 하시면은 진드기는 그 상태에서는 가시내까지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몇 번 정도? 그거는 이제 벌 분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그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뭐 보통 열흘 간격이면 한 달이고요. 근데 일주일 간격이면 20일이잖아요. 벌의 피해가 없으니까 예, 열흘 예. 간격으로 그렇죠. 몇 번 정도? 그거는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많이 해도 상관이 없다. 어떤 거든지 봉판이 없을 때 한 번씩은 됐다고 가정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잠깐만요. 그리고 볼벌 깨울 때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이제 그 전제가 그 월동 포장 전에 봉판이 없을 때 어떤 거든지 한 번 처리를 했다고 가정했어요. 봄벌 깨우기 전에도 또 봉구가 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때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상관없어요. 일단 한 번만 하시면 돼요. 볼벌 깨울 때. 사장님 아까 네. 그 저기 아카시아 따고요. 네네. 한 번으로 하라 그러는데 네. 3번으로 해야 한 번으로 해요. 한 번만 하셔도 돼요, 그때는. 한 근데 번만 이제 해도 돼요? 그 시간이면은, 그 시기가 상당히 바쁘실 때잖아요. 예. 그거 뭐 계속 그것만 하실 수는 없으니까 더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바쁘시니까 일단 한 번만 하시더라도 진드기 개체수를 낮춰주고 번성하는 걸 억제를 하기 그러고 나서 때문에. 언제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야생화 할 때 예. 그때 하셔도 되고 근데 수시로 하셔도 돼요 그때는. 수시로 하셔도 네네. 상관없고. 근데 이제 뭐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한번 약 처리를 하면 열흘에서 2주 정도 지속이 되니까. 옥상산 그거 구매하는 사장님이 거기서 또 해요? 예, 저희는 뭐 항상 최신으로 된 가격이 어떻게 거를 돼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약재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12,000원치 사면 얼마나 해요? 그거? 몇 킬로예요? 1kg에 그런데 1kg면 한 700군 정도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은 12,000원? 네네. 1kg에? 저기 옥살산처럼 약재 값이 적게 들어가는 게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12,000원에 12,000원에 700군이면은, 그건 뭐 혹시